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형태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개념 어근, 어간, 어미, 접사 요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그 형태소 개념들이 어떤 다른 단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오늘은 단어에서 형태소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살펴볼 거야.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첫 번째, 어근이 있고 어미가 아니죠. 미안해요. 어근이 있고 어간이 있는데 얘네들을 맨날 헷갈려 한다 그랬어. 어근과 어간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어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단어에 있다. 그래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부분이 어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쟤는 단어에 존재하는 거고, 어간이라는 건 단어 중에서도 일부분, 단어 중에서도 동사나 형용사한테만 있는 게 어간이라 그랬어. 그래서 어간이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의 변하지 않는 앞부분, 머리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그러면 얘네 둘 중에 누가 기분 나빠? 얘가 기분 나빠. 왜? 나는 모든 단어에 있는 건데 저 어간 찌끄레기는 동사, 형용사한테만 있는 애거든. 그쵸? 그래서 둘이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어미와 전미사도 같은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는 누가 기분 더럽다? 전미사가 기분 더럽다. 왜? 어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 어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왜냐면 이 어미는 누구랑 짝꿍이야? 어간이랑 짝꿍이야. 그래서 얘는 동사, 형용사의 변하는 뒷부분. 얘를 어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쟤는 의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바꿔? 형태만 바꿔. 그래서 어미는 어미에 불과하다. 그 다음 전미사는 뭐였냐? 얘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는 것 중에 미니까 뒤에 붙는 거야. 그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뭘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둘이 같다고 하면 나는 단어 만들 수 있고 쟤는 모양만 바꾸는 건데 얘가 기분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근, 어간, 어미, 전미사를 저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많게 먹는다.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봅시다. 많게 먹는다가 있고 많이 먹는다. 의미상 거의 비슷해요. 그죠? 얘는 근데 많게야. 쌤이 캐라는 건, 요 개라는 건 접사 개는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뭐에 불과하다? 어미에 불과하다. 그래서 얘는 어미고, 지금 얘가 무슨 어미냐? 얘가 지금 먹는다를 꾸며주게 된 거잖아. 원래 많단데 뒤에다가 개라는 어미에 불과하다를 붙이니까 먹는다를 꾸며주게 만들었어. 마치 부사처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부사처럼, 부사형 어미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부사가 된 건 아니야. 왜? 쟤는 뭐에 불과하니까? 어미에 불과하니까. 근데 모양만 지금 부사처럼 바꿔줬어. 그래서 부사형 어미라고 한다고. 기억나죠? 반면에 밑에 있는 만이는 얘는 접사이라 그랬어. 왜냐면 만이는 많게는 사전 찾아도 안 나와. 뭐만 나와? 많다만 나와. 근데 만이는 사전 찾으면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온다는 얘기는 걔가 새로운 단어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야. 누가? 이가. 그러니까 얘는 어미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전미사야. 그치? 근데 전미사가 붙어서 이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 만이가 됐더니 먹는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냐면 아예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부사화 전미사라 그랬어. 얘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부사를 파생시키는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 둘은 완전히 같은 말이다 까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미에 불과하다. 얘는 전미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단어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캐뷸러리? 워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단어의 정의가 아니에요. 단어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시 두 가지 조건으로 정의가 되는 게 단어예요. 그중 첫 번째, 단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야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 실질적인 의미.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야 걔는 단어야. 이래서요? 익숙하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실질적인 의미,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고 불렀어. 더 짧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을 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완전히 같은 말. 즉 단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 단어라는 것은 실질 형태소를 가져야 된다. 단어라는 것은 어근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근이 없는 건 단어가 아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립할 수 있어야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이 뭐였냐면 혼자서 하나의 어절을 이룰 수 있는 걸 자립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어절 기억나지? 우리말 띄어쓰기 하면 덩어리 생겼죠? 그 덩어리들을 어절이라 그랬어요. 그 어절을 이룰 수 있어야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 플러스 자립할 수 있어야 단어야. 예를 들어서 먹다가 있어. 먹다. 실제로 존재하는 행동이죠. 근데 이 행동은 사실상 먹하고 다 중에 어디 있어? 이 행동은 먹에 있어. 맞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더라? 얘를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근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형태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안 변하고 여기부터는 변해요. 그래서 얘는 어근이자 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 우연찮게 똑같은 거야 지금. 어근이자 어간이 지금 먹이에요. 다는 그럼 뭐야? 얘는 어미에 불과해. 됐지? 근데 뭐가 단어냐라고 했을 때는 얘가 지금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덩어리 안에서 먹만 있으면 혼자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즉 자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치면 돈을 벌 수 있다.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자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혼자 살 수 있다. 자립할 수 없고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는 혼자 살 수 없다.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돈을 버는 친구들은 자립할 수 있어 없어? 대부분 있어. 근데 돈을 버는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 나 30살까지만 같이 살게 하고 의존 기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특이하다 그랬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친구들. 그게 누구였냐? 동사 형사의 앞부분 어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먹다의 어간 먹만 있어서는 지 혼자서 어절을 이룰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먹은 단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차선 찾으면 단어에 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먹다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전 찾으면 먹이 아니라 먹다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해했니? 그래서 어간은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단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됐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단어 봤으니까 단어를 이제 만드는 걸 좀 살펴볼 거예요. 단어의 형성을 볼 겁니다. 자, 근데 단어의 형성을 볼 때는 이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그지?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고1 때부터. 자,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형태수랑 연관지어서 보자는 거잖아. 단어의 형성을 물어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복합어니, 파생어니, 단일어니? 이걸 물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어근, 어간, 어미, 접사 요 개념 중에서 어근하고 접사만 따져주세요. 다시 뭐랑 뭐만? 어근하고 접사만 따져주세요. 얘랑 얘만 따지는 겁니다. 즉 어간이냐 어미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할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찾으면 사가 나오죠? 얘 단어예요. 그죠? 근데 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하나야.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사과라는 하나의 형태소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라는 건 실제로 이 세계에 있니 없니?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있는 거니까 실질적인 의미 부분, 실질 형태소, 어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딴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과라는 건 어근을 딱 하나만 가지는 단일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쉽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봤었던 먹다 같은 애들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다까지, 어미까지 있어야 자립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단어는 먹다다. 요건 설명했어, 그지? 근데 먹다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건 먹이야. 얘가 어근이야. 맞나? 근데 얘는 뭐에 불과해? 어미에 불과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잖아? 단어의 형성 따질 때는 어간하고 어미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 어근 하나만 남아. 그럼 얘는 무슨 어야?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안 따지는 거니까 어근 하나인 단일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렇게 어근 하나만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 말고 나머지를 싹 다 복합어라고 하는데, 뭔가 섞여 있는 걸 복합어라고 하는데 합성어라는 게 있고 파생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사과찌개라는 게 있다고 치자. 좀 역하지만 사과찌개라는 게 있다고 치면 사과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근이야, 그지? 그 다음 찌개라는 것도 요리의 한 종류니까 얘도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어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근과 어근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있어.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게임 같은 거에 아이템 합성 시스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인 아이템 한 개에다가 다른 메인 아이템 하나 섞어서 새로운 메인 아이템, C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합성이야. 합성으로 똑같은 거예요. 어근과 메인 재료인 어근과 또 다른 메인 재료인 어근을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게 합성어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파생어는 뭐냐면 얘는 비유 먼저 해줄게. 얘는 그 똑같은 게임 얘기인데 합성 말고 강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설의 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 메인 재료에다가 뭔가 보석 같은 서브 재료 섞어가지고 강화시키는 거. 그게 파생어입니다. 됐어? 예를 들어서 사과에다가 풋사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햇사과 이렇게 붙였어요. 햇사과 그러면 일단 사과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의 어근이야. 맞나? 근데 이 햇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는 새로 나온, 갓 나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햇이 이꼴 새로운이냐? 그건 또 아니야. 왜? 나는 새로운 선생님이다. 이건 되지만 나는 햇 선생님이다. 이건 안 되거든. 새롭다란 햇은 똑같지 않아요. 햇이 사과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지 혼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 다른 애 앞에 붙어 있을 때나 새로운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럼 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형식적인 의미만 있는 거야. 이해됐나? 이런 식으로 사과라는 어근에다가 햇 같은 형식적인 의미를 섞어갖고 강화시키는 거. 이런 걸 파생어라고 한다고. 그래서 파생어라는 건 어근이 있으면 그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여서 의미를 강화시키는 걸 파생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얘가 지금 접사야. 접사지만 형식적인 의미만 같지만 사과랑 햇사과는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그죠? 사과 달라 그랬는데 햇사과 주면은 왜 이걸 주지? 개꿀 이러잖아. 햇사과 달라 그랬는데 그냥 사과 주면 왜 햇사과 아니고 그냥 사과를 줘? 열받잖아. 둘이 다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단어 만들어내는 접사라고 불렀어요. 됐지? 여기까지는 뭐 다 알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할 건 뭐냐면 보너스. 수능에 가끔 나오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참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자, 돌아가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다. 한국인이면, 적어도 한국인이면 돌아 플러스 가다인 걸 알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돌다랑 가다가 합쳐진 거야. 영어로 바꾸면 turn and go일 거라고. 그죠? 턴해서 가라. 맞지? 자, 근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돌아는 단어의 기본 형태가 아니야, 그지? 얘의 기본 형태는 사전 찾으면 돌다라고 나올 거야. 그리고 이 턴의 의미는 어디 있냐? 돌에 있어요. 즉 얘가 어근입니다. 실제로 이 행동을 얘기하는 게 돌이니까. 됐나? 그리고 가다에서 가가 역시 어근일 거예요. 맞지? 앞으로 가는 건 저기 있으니까 의미가. 됐어? 그럼 나머지 아나 다는 뭐냐? 얘는 돌다의 뒷부분 어미잖아. 얘는 가다의 뒷부분 어미잖아.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 단어를 형성할 때는 어미 세 안 세? 안 세. 그러니까 얘도 안 세, 얘도 안 세. 그럼 뭐만 남아? 어근 두 개만 딱 남아. 그럼 어근하고 합쳐진 거니까 얘는 무슨 어야? 합성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근데 합성어인 경우에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뭘 따져봐야 되냐? 얘는 돌, 다의 어근이면서 동시에 여기까지는 안 변하는 거니까 얘는 어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가, 다에 변하지 않는 앞부분이니까 어근 2번이면서 동시에 어간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 순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어간 뒤에 어미 오고 그 다음 다시 어간 뒤에 어미 오는 순서로 되어 있어. 됐어? 그럼 원래 우리가 우리말 쓸 때는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서 자립하고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서 자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순서로 쓸 때 어간 플러스 어미, 그 다음 어간 플러스 어미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됐나?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합성어가 아니라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통사가 문장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쓸 때 이런 순서로 쓴다 하면 통사적 합성어인 거야. 근데 우리가 문장에서 쓸 때 저렇게는 안 쓰는데 싶은 건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고. 됐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 봅시다. 자, 오르내리다 이런 단어가 있어. 한국인이면 오르 플러스 내리다는 거 알 거야. 그지? 오르내리다는 up and down이지. up의 의미 어디 있어? 오르다에 오르에 있을 거야. down의 의미 어디 있어? 내리다에 내리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야. 자, 다는 뭐에 불과해? 오르내리다, 내리다에 다가 어미에 불과해. 얘는 세 안 세? 안 세. 그러니까 얘는 어근 두 개만 있는 무슨 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오르가 어간이거든. 내리도 어간이에요. 즉 어간에다가 바로 어간이 와버린 거야. 어미가 없는 경우야. 그래서 이런 건 사실상 문장에서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그냥 합성어가 아니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알아봤습니다.